나 진짜 죽을까 고민했어. 58세의 어느 전직 대기업 임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꺼낸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퇴사한 5060대 사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늘 회사에서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배워왔잖아요. 평생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어느 날 명함도 지위도 할 일도 사라지고 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58세 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퇴사 전까지는 성공한 사람이었대요. 부하 직원 수십 명, 연봉 억대, 회사 카드, 출장비, 외부 미팅, 대접받는 자리. 그게 다였죠. 문제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첫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회의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괜히 넥타이를 맸대요. 아, 나는 이제 뭘 하지? 그때부터 숨이 막히는 공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퇴사 후 첫 달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대요. 가족도 힘들어했죠. 아내는 눈치 보면서도 당신 표정이 너무 무서워라고 말했고, 딸은 아빠 제발 나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와라고 울먹였답니다. 그날 밤 그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릴까? 그런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퇴사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연금, 퇴직금, 재테크 얘기만 하시는데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이모님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내가 어디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런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세 가지 정도 소개할게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하신 한 대기업 공장장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퇴직금이 5억 정도 나왔고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정도 예상됐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6개월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왜?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술을 마시고 운동은커녕 사람도 안 만났거든요. 나 이제 할 일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무기력에 빠졌는데 그 스트레스가 몸을 공격한 거예요. 병원에서 당뇨 수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혈압약도 추가됐답니다. 결국 그는 뒤늦게 지역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돈이 있어도 삶의 리듬과 목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게 은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7세의 명퇴한 은행 지점장 이야기예요. 이분은 직장에서 워낙 깐깐하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부하 직원들 관리도 철저했고 수익 목표도 잘 맞췄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가족과도 친구와도 소통이 안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괴로웠대요. 회사에서는 권위가 있었는데 집에서는 잔소리꾼 취급이니 너무 외롭고 분노가 쌓였대요. 결국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상대의 말을 먼저 듣자는 연습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내랑 같이 여행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퇴직 후에는 돈 관리보다 관계 관리가 더 어렵더라. 정말 명언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59세에 강제 퇴직을 당한 IT 기업 임원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준비했어요. 경력도 스펙도 좋으니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대요. 회사는 우리는 젊은 피를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심지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못 뽑겠다는 대답도 들었대요. 그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한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과외 컨설턴트로 전향했어요. 예전 직무 경험을 살려서 스타트업 대상 컨설팅을 하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존재감을 되찾았대요. 돈은 반토막 났는데 자존감은 2배로 늘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분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퇴직 후엔 내 값어치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를 주느냐로 스스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퇴직 후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존감이 바닥나면서 살 이유를 잃는 거예요. 58세 이모님이 죽고 싶었다고 고백한 것도 결국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웃을 수 있게 된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대요. 매일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하루 30분 산책을 했대요.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을 얻었대요. 아내랑 대화가 늘었고 손주 보러 가는 재미가 생겼대요. 그게 살린 거예요. 결국 은퇴 준비란 이런 거 아닐까요? 얼마 모았냐는 질문보다 무엇을 하고 살 거냐를 묻는 것, 얼마 벌 거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지낼 거냐를 묻는 것, 얼마나 남았냐보다 얼마나 살아있을 거냐를 고민하는 것.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퇴직 후가 너무 막막하다고 느낀다면 부디 돈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일상, 내 관계, 내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그려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58세 임원의 눈물의 기록이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사 후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담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퇴사 후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진짜 필요한 건 돈뿐만이 아니더라.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퇴직금 5억을 받아도 국민연금이 150만 원씩 나와도 무너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월 100만 원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가르는 게 뭘까요? 바로 생활 구조 설계입니다. 1. 첫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퇴사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에요. 회사 다닐 땐 알람 맞추고 옷 차려입고 출근 준비하잖아요. 퇴사하면 그게 사라져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진짜 출근하듯이 나를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실천을 한 분이 있어요. 아침 7시 기상 퇴직 전과 똑같이 8시 산책 30분, 9시 독서 1시간, 10시부터 오전 일정 취미, 알바, 봉사 등 이렇게 출근 시간표를 스스로 만든 거죠. 내가 내 상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경영하는 기분이었어요. 팁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산책하기, 한 가지 오늘 할 일 정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둘째,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는 돈보다 귀해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가 있었죠. 밥 먹을 사람, 술 마실 사람, 하소연할 사람. 퇴사하면요? 다 사라져요. 58세 이모님이 극단적 생각까지 간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한테 연락 올 사람이 없다는 공포. 은퇴 후 제일 큰 리스크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남성 중 15% 이상이 한 달에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게 외로움, 우울증, 심지어 자살 위험까지 끌어올립니다. 실용 팁. 퇴직 전부터 회사 밖 인맥을 만들어 두세요.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좋습니다. 나가서 활동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남으면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강의도 추천해요. 수강료가 싸면서도 만남의 장이 됩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주 1회 바둑 동호회가 나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더랍니다.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해요. 3셋째, 경제 플랜을 현실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솔직히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1015년이면 바닥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씩 쓰면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이 넘어요. 거기에 의료비, 자녀 지원,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전문가 팁. 퇴직 직후 지출을 30% 줄이는 목표를 세우세요.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검토하세요. 차 바꾸기, 당분간 애노, 큰 집 유지, 유지비 점검, 자녀 지원. 이제는 우리도 노후 준비할 나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금융자산을 전부 합쳐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모자라는 부분은 알바, 재취업, 임대소득 등으로 보충하는 현실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당신이 준비를 안 했어? 당신이 펑펑 쓰더니.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둘이서 솔직하게 예산 회의를 해야 해요. 한 전문가는 퇴직 전부터 부부가 연습으로 월 200만 원 살림을 해보라고 권해요. 의외로 그 연습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넷째, 새로운 일을 찾으세요.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 58세 이모님도 말하더라고요. 퇴사 직후엔 내 값어치가 0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는 작은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 한 번 하고 나서 살맛이 났대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 그게 살린 거예요. 현실적 팁. 경력 살려서 시간제 강사, 자문위원, 코칭 가능성 탐색하기. 전혀 새로운 분야도 생각해보기. 어린이집 차량 운전, 001짜리, 지자체 봉사단, 전통시장 배송 알바. 소득이 적어도 내가 일어날 이유가 되는 일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한 62세 은퇴자는 월 50만 원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하니까 살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사 후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준비했지만 삶을 준비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규칙적인 일상 설계하기, 관계 유지하고 새로 만들기,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나만의 일을 찾기. 퇴사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 시작점이에요. 58세 이모님의 눈물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부럽더라. 퇴직을 앞둔 60대 직장 선배가 푸념처럼 던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요즘엔 30대 초반에 은퇴를 해버린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배당 ETF, 즉 SCHD와 JPI라는 이름이 익숙해진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두 ETF만으로 매달 배당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는 FIRE족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 이야기들이 현시처럼 들려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8억 3천만 원을 SCHD와 JPI의 투자에 파이어족이 된 30대 초반 투자자의 후기를 중심으로 그 삶이 어떤지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두부터 공감. 우리는 왜 늦게 시작했을까? 많은 중장년 세대는 저축집 마련 퇴직 연금이라는 공식이 은퇴 준비의 정석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며 연금은 불안하고 수명은 100세로 길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더 빨리 깨달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SCHD, JPI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까워. 이 말은 어느 50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고서야 배당 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1. 30대 초반 8억 3천만 원을 투자한 FIRE족의 고백.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야 조기 퇴사한 33세 어씨는 6년 동안 지독하게 절약하며 모은 3억 원에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억 원을 합쳐 총 8억 3천만 원을 미국 배당 ETF인 SCHD와 JPI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SCHD의 연평균 배당률은 약 3.5%, JPI는 710% 수준.
두 ETF를 55로 섞은 그의 연 배당 수익은 약 5.8%, 즉 연간 약 4,800만 원, 월로 따지면 400만 원 수준의 배당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달 월세 받듯이 배당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돈을 쓰는 게 더 어려워요. 먹고 자고 운동하면서 글 쓰고 유튜브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답게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그가 단순히 돈 벌기보단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돈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배당 기반 자산 운용이었습니다. 사례 2 뒤늦게 배당 ETF에 눈뜬 58세 B씨의 반전 시도. 반면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B씨는 연금 외에 소득이 없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월 180만 원 들어오긴 하지만 병원비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부족해져요. 그는 유튜브에서 JPI와 SCHD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퇴직금 일부인 1억 원을 두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월 약 40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왔고 그는 말합니다. 이거구나. 연금 외에 내 돈이 만들어주는 돈이 생기니까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B씨는 현금 흐름 자산을 통한 생활 안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견한 셈입니다. 사례 3 ETF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40대 초반의 실시 이야기. 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인 배당 생활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하다 은퇴한 C씨는 남은 자산 2억 원을 전부 JPI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만 보고 투자한 그는 주가 하락과 환율 변동에 크게 흔들리면서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1년 만에 ETF를 전부 매도하고 손해를 본 채 탈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보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가 쫄딱 망했죠. 환율도 모르고 세금도 몰랐고 심지어 ETF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이 사례는 투자 전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배당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빠른 실행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젊을수록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TF는 소득 흐름 자산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은퇴 후 일정한 배당 수입이 있다는 것은 연금 외의 숨통이자 정신적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ETF도 공부와 분산이 필수다. 아무리 유명한 ETF라도 맹목적인 몰빵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니 환율, 세금, 시장 흐름까지 꼭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FIRE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어간다. 예전에는 FIRE, 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가 일부 얼리어답터의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 대비의 한 방식으로까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FIR이란 꼭 30대에 조기 은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수입 없이도 내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배당 ETF 투자입니다. 당신이 30대든 50대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이 매달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입니다. SCHD JPI 투자 전략, 은퇴 후 소득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 배당 ETF는 분명 은퇴 생활의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FIRE족도 결국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SCHD와 JPI의 구조, 투자 시 유의점, 그리고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TF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SCHD란 슈와브 U.S. 디비덴드 에쿼티 ETF.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 중심 ETF. 배당 수익률은 약 33.5%, 배당 안정성과 주가 성장성이 모두 있는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편입 종목 홈디포, 존슨앤존슨, 애플 등. 특징.
장기적으로는 성장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은퇴 전후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JPI란? JPM5건 에거티 프리미엄 인컴 ETF, S&P 500 종목에 커버드 콜 전략을 입힌 구조. 매월 배당을 주며 배당 수익률은 611% 수준. 배당은 많지만 주가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징.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에게 적합하지만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은퇴자에게 적합한 이유. SCHD와 JPI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성장형 배당주,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 중심의 고배당 전략. 그래서 두 ETF를 적절히 섞으면 안정성과 배당을 모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HD 50%, JPI 50% 연간 평균 배당 수익률 약 5.56%. 1억 투자 시 매월 약 4,050만 원의 배당 수익 가능. 이 구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 부동산 외에 자산 분산을 원하는 중장년층. 일은 줄이고 싶지만 완전 은퇴는 일은 5060대. 실제 투자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실전 포인트. 1. 환율 리스크. 두 ETF 모두 미국 ETF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 시 수익이 커지지만 반대로 강세 시 배당도 평가액도 줄어듭니다. 해결법 환해지 상품 일부 보유, 5달러 자산 일부 국내 배당주로 분산. 2. 세금 문제. 미국 배당 소득은 15% 원천 징수되고 국내에서 다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배당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주의. 해결법 금액 조절, 연금계좌 활용 ISA, IRP 고려.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쌓아둔 돈도 모자라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몇 년 전 제가 우연히 만난 한 퇴직자의 말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명예로운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시기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은퇴 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겠습니다. 준비 부족이 부른 3가지 충격적 사례. 1. 연금만 믿었더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생활비가 빠르게 고갈되었죠.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그리고 가족 지원 등 여러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훈연금은 은퇴 생활의 일부일 뿐 추가적인 소득원이나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책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거나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택근무나 소규모 사업을 계획하세요. 2. 비싼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어렵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값 상승을 믿고 이를 자산으로 여겼지만 막상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생각보다 큰 차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과 학자금 지원으로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집값만으로 은퇴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책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세요. 특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꼭 준비하세요. 3. 자신감 넘쳤던 제 경력, 은퇴 후엔 무용지물이었어요. IT 업계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했던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자신의 경력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구직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과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교훈 경력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결책 평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은퇴 전부터 파트타임 일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세요. 은퇴 준비의 3가지 필수 조건.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 투자 배당 또는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지출 구조 간소화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필수 소비를 줄이고 절약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점검해 실천하세요. 또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리.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와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건강 악화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건강 유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며 활력을 유지하세요. 끝맺으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 당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말 과장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은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이 칼럼에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의 다각화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패. 은퇴 후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바로 연금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연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임대 수익을 활용하라.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아파트나 건물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형 주택, 원룸 또는 창고 등 소규모 임대 사업도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시골의 작은 창고를 개조해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활용하라.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의 장입니다. 예시 은퇴한 교사는 온라인 강의로 자신의 전공 지식을 공유하며 매달 몇백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 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전부터 소득 다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세요. 나이 들어 시작하려면 체력과 정신적인 부담이 크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작은 지출부터 줄여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금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현실적인 예산 짜기. 은퇴 후 고정 비용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예시한 은퇴자는 고급 식재료와 외식을 줄이고 농산물 직거래로 전환하며 생활비를 30% 절약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보험료는 은퇴 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간소한 삶을 추구,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적은 소유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팁. 지금 소비가 미래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처럼 은퇴 전부터 단순한 삶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3. 건강과 네트워크 관리. 당신의 진정한 자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모두를 포함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건강은 투자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매일 걷기와 소규모 텃밭 가꾸기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취미와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예시 60대 한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최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끝맺으며 지금 시작하세요. 이 칼럼의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어려움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세요. 지출이 많다면 오늘부터 간소한 삶을 실천하세요. 건강과 관계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오늘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은퇴 후 길바닥이 아닌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퇴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직장 다니는 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특히 직급도 높고 연봉도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실제 55세의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한 분의 현실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고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준비에는 소홀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잖아. 그리고 퇴직금도 나올 테고. 그런데 은퇴자금 계산기를 돌려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이 이야기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본문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나마 20년 이상 꾸준히 부은 사람 기준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인 가계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 최소 200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생존도 어렵죠. 난 퇴직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집 한 채는 있으니까 큰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사라지고 집은 팔기 전까진 현금이 아니니까요. 사례 1. 55세 은행 지점장, 통장 잔고, 영원의 진실. 서울에 있는 대형 은행에서 지점장을 했던 K씨. 30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돈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준비엔 방심했습니다.
연봉이 높았기에 씀씀이는 자연히 커졌고 퇴직 후 2년 만에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했죠. 퇴직금은 자녀 유학비, 부모 병원비, 차 바꾸고 집 리모델링 하다 보니 어느새 바닥났고 국민연금은 아직 받기도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때 은퇴자금 계산기라도 먼저 돌려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사례 이 53세 간호사, 생활비는커녕 보험료도 감당 안 돼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Y씨는 53세의 지병으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몸을 혹사하다 보니 이제는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렵고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좀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각종 보험료와 대출 이자까지 빠져나가니 한 달도 안 돼서 통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그 사이 몇 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결국 그녀는 보험을 정리하고 지출을 반으로 줄이며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매달 재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 건강할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자산 계획을 제대로 해볼 걸. 사례 3 60세 공기업 부장, 월 250으로는 부족한 진짜 이유.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H씨. 퇴직 직후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국민연금 90만원, 퇴직연금 160만원, 월합계 약 250만원. 하지만 문제는 생활 수준을 못 낮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외식, 골프, 고급차 유지비 등은 계속 유지되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350만원. 부족한 100만원은 적금을 깨며 버텼지만 2년 만에 바닥이 드러났죠. 결국 63세의 지역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면서 월 70만원을 보탭니다. 그는 말합니다. 월 250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은퇴자금 계산기 왜 꼭 돌려봐야 할까?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은퇴자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 예상 수명, 국민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유무, 부동산 자산, 생활비 등을 입력하면 언제 얼마가 부족한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산기를 돌리기 전까진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그렇게 오래 살겠어? 지금 돈은 많잖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죠. 하지만 숫자는 냉정합니다. 당신이 90세까지 산다면 지금의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은퇴 준비 3가지. 은퇴자금 계산기부터 돌려보기. 현실을 직시해야 대비가 시작됩니다. 생활비 줄이는 연습 시작하기. 지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줄이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외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자격증, 소소한 창업,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부업을 고민하세요. 마무리 오늘 계산기 한번, 내일 눈물 막는다. 퇴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지출 규모가 컸던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55세 은행 지점장도 눈물 쏟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은퇴자금 계산기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인생 2막을 웃으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은퇴 계산기 돌려보고 달라진 삶 숫자가 알려준 진짜 현실.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돌리기 전까진 이렇게 말하죠. 아직 좀 더 벌면 되겠지.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근데 막상 돌려보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기대한 수입은 생각보다 적고 지출은 훨씬 많습니다. 55세 지점장 K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기를 돌려보니 85세까지 살 경우 매년 약 1200만원씩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죠. 이게 말이 돼? 싶었대요. 근데 다시 하나하나 따져보니 과소평가했던 지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자녀 결혼 준비비, 차 유지비, 병원비와 약값, 부모님 요양비, 명절과 경조사비,
나는 절약 잘해하던 사람도 막상 계산기에서 고정비가 쌓이고 쌓이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 마인드셋. 1. 연봉 높은 게 능사가 아니다. 지출 체질부터 바꿔라. 연봉이 많으면 소비도 커집니다. 지금 차를 한 대 줄이고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는 습관. 이게 퇴직 후 생존의 열쇠가 돼요. 지점장 K씨도 퇴직 후 처음으로 대중교통 정기권을 사봤대요. 이렇게 아끼는 기분 은퇴 전엔 몰랐어요. 2. 집 한 채? 은퇴 후엔 현금이 생명이다. 내 집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 참 위험합니다. 집은 현금이 아니에요. 생활비가 부족해질 때 집이 커봤자 매달 생활비는 못 줍니다. 주택연금, 소형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 등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좋아요. 3.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대부분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시작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수입 없이 510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직 후 6070대에도 할 수 있는 소득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자격증 시니어 중개 보조원, 바리스타 자격증 작은 카페 창업, 유튜브, 블로그 지식 기반 콘텐츠 수익, 동네 문화센터 강의 자신만의 전문 분야 공유, 시청자들을 위한 3단계 실천 팁, ST필, 은퇴자금 계산기 바로 돌려보기, 네이버나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있는 은퇴자금 계산기 사용, 본인의 예상 은퇴 시점, 수명, 지출, 자산 입력해보기, 결과 보고 현실을 인정하기, STP, 지출 다이어트 시작하기, 현재 소비 내역 중 줄일 수 있는 고정비 리스트업, 보험 재정비, 통신요금 낮추기, 정기 구독 정리, 매달 최소 30만원 줄이는 목표부터 설정, STP3, 은퇴 후 소득원 한계는 만들기,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중 돈이 될 수 있는 것 생각해보기, 자격증, 콘텐츠, 부업 등 최소 하나 시작해보기, 수익보다는 루틴을 만드는 게 먼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죠. 55세 지점장 K씨처럼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다 해도 은퇴 후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그 출발선에서 준비된 사람은 웃을 수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기 돌려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